오늘 떠나요 동남아로. 유아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투자양의 포도 체리푸딩입니다. 오늘 투자의 목적지는 어디? 동남아로 가자. 뽀뿌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구석 투자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에 1년 전에 코로나 터진 거 아시죠? 알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행을 못 가잖아요. 술도 못 먹고. 그래서 이제 나 대신에 내 돈이라도 가서 여행 가서 조금 더 뚱뚱해져서 돌아와라. 그런 마음으로 방구석 투자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방구석에 앉아서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투자처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네요. 네, 비록 우리가 지금 여행은 못 가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여행 갈 돈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여행 보낼 곳이 동남아인데 포프님 뭐 어디 동남아 쪽 다녀오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친구들이랑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한번 다녀왔어요. 뭐 재밌는 일 없었어요? 재밌는 썰이 많긴 한데 네네네. 다 설명하면 하루 잡아야 되고 음. 친구 중에 한 명이 수영하다가 스노클링 하다가 제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저 깊숙이 가가지고 네네. 성게까지 찔렸어요. 성게요? 네. 성게 찔리면 어떻게 돼요? 저도 진짜 아플 처음 것 봤는데 같은데? 저는 안 찔려봐서 아프진 않았고 친구 아팠겠죠? 네, 발이 엄청 팅팅 붙더라고요. 발 찔렸는데 아. 그런 썰이 하나 있죠. 저는 그런 썰 빼고 한번 여행을 다녀와서 재밌는 썰 추가로 들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셰프님도 여행 갈 돈 모으고 있어요? 그쵸.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돈 모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모으려고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모이고 그래서 오늘 푸푸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돈 모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외에 투자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환전도 해야 되고 영어로 된 그런 정보들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제 주변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나스닥 막 눈 빨개져서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보고 계시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면은 그런 피곤함을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 네. 출근 시간 몇 시예요? 9시예요, 9시. 9시면은 조금 느리긴 한데 네? 우리가 그래도 피곤한데 언제 그거 보고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 대신에 내 돈을 한번 대신 관리 좀 해줘라 이러면 이제 전문가가 네. 대신 해주는 게 그게 펀드죠. 그러면은 뭐 동남아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간접 투자의 대안인 펀드 있겠죠? 그렇죠. 동남아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는데 이제 요즘에 그 동남아 보면은 신남방이다 뭐다 하면서 엄청 핫하잖아요. 핫하죠. 네, 동남아가 그 관광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고 경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엄청 성장하고 있대요. 그렇게 막 엄청 성장하면 우리가 투자하려고 해도 여기저기 투자할 데가 많겠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최근에 한국도 박스피라는 어떤 오명을 벗고 3천을 돌파해서 막 3,200 찍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요새 좀 반짝 올랐지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그런 동남아 쪽 주가 상승 폭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음.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모건 스탠리 막 이런 엄청 큰 글로벌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투자 회사들이 요즘 하는 말이 신흥국에 있다가 투자 비중을 늘려라.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대요.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요? 네. 아, 일단 그런 곳에서 신흥국에 투자를 더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흥국을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요. 그런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오늘의 주제 동남아입니다. 그럼 동남아 하면은 아세안 국가잖아요. 또 우리 포프님이 국제통상학과거든요.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아세안 국가 5개 시작!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맞나? 스피드 퀴즈인데 약간 느리긴 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네.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 중에서 좀 제일 핫한 곳은? 제일 핫한 곳이면 일단 뜨거워야 되고 인도네시아가 적도에 있잖아요. 그럼 인도네시아가 제일 핫하겠죠. 지금 지리적으로 네. 지리죠. 네.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어서 인도네시아가 핫하기는 한데요. 적도라서가 아니라요. 네, 투자처로서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옛날에 어디가 핫했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가 가장 핫할지 그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본 바로는 이제 앞으로 핫할 투자처가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이 왜 핫한지 그 이유들을 추려서 저희가 8가지 정도로 모아봤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 중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4%, 중국은 7% 정도였는데
베트남이 8.6%로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2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베트남의 수출 급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있어서 그만큼 베트남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U 베트남 FTA와 영국 베트남 FTA가 공식 발효되어서 그만큼 상호 간의 무역 관세를 낮추고 무역량이 증대되고 또 베트남이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실적도 성장하고 외환 보유고 확대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베트남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역 관리한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저 그 사진 하나가 생각나는데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1월 1일에 베트남에서 그 새해맞이 행사를 했다고 해요. 막 불꽃 터트리는데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만큼 부러웠어요.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관리를 한 거겠죠. 부럽긴 부럽네요. 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베트남 기업의 견고한 실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 기업들의 실적이 10에서 15%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투자하는 것만으로 환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고 있어서 달러가 약세에 있는데요. 그만큼 베트남의 동화나 그런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또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도 약한데 달러랑 베트남 동화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이득을 본다, 이런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금액을 투자할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 덕분에. 그리고 일곱 번째로 2020년 하반기 국내에 있는 글로벌 시장 관련 펀드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게 베트남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내 금리 하향 추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는 대신에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다른 데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증시에 돈이 몰릴 거고 펀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베트남에다가 막 풀매수 하고 싶고 풀베팅 하고 싶고 막 땡기네요. 진짜 가슴이 막 설레는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보기에. 뭐지? 베트남이 엄청 좋은 시장이긴 한데 네. 돈 버는 건 투자자 나름이죠. 상승장에서도 돈은 버는 사람만 버는 거 아시죠? 막 뼈 때리시는데요 지금? 그만큼 또 조심해야 될 점을 있다고 이렇게 좀 걱정해 주시는 거죠? 네. 걱정도 되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셰프님은 아는 거 있으세요? 저요? 저 베트남 얼마 전에 우리 점심으로 베트남 쌀국수 먹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역시 먹을 네. 거밖에 생각 안 하고 돼지인 것 같습니다. 뭐지? 돼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먹고 살고 살자고 지금 이 투자도 알아보는 건데 음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화날 아무튼 뻔했네. 베트남에 직접 주식을 투자하면 환전의 어려움이라던가 또 언어의 어려움이라던가 심지어 우리나라랑 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투자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바쁘죠. 그쵸.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펀드라는 경로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펀드에 투자한다는 게 이제 전문가가 직접 베트남 기업들을 분석해서 투자하고 우리가 베트남 시장에 이제 전체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혼자서 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성도 높고 수익률도 더 가져가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를 사게 되면은 환전 같은 게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어요. 네, 근데 베트남 펀드들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은 펀드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좋은 펀드들을 우리가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인이 주식 투자하는 게 힘드니까 펀드에 돈을 맡기는 건데 펀드 평가까지 하려면은 그게 조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펀드 평가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한테 좀 더 올바르고 공정한 기준을 제공해서 좀 더 좋은 펀드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제 좋은 펀드들을 모아서 정보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펀드 평가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펀드들은 싹 다 좋은 것들밖에 없나요? 근데 또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게요.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펀드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가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베트남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어떤 게 좋고 나쁜지 뽑기 전에 이제 개인이 펀드 투자를 할 때 그런 투자의 기준이 될 만한 그런 5개명을 저희가 뽑아왔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투자 운수수. 투자 성향 확인해보자.
자, 자산 구성이 어떤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자. 운용 규모 확인해보자. 운용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 운용 규모가 급격히 줄었을 경우 피한다. 수익률 그래프를 확인해보자. 수익률이 BM, 벤치마크를 넘었는지 확인한다. 수수료를 확인해보자. 수수료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투자 운수수 기억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펀드들 중에서 어떤 펀드가 좋은지 베트남 펀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펀드는 미래에셋 베트남 증권회사 1 주식혼합 A입니다. 네, 이 펀드는 보니까 펀드 평가사 KG 제로인이 제공하는 등급 체제 중에서 하나인 제로인 등급이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태극마크가 4개, 즉 몇 등급이죠? 2등급이죠. 네, 2등급입니다. 나름 괜찮은 펀드라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자 운수수 중에서 첫 번째, 내 투자 성향과 이 펀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펀드 푸딩 어플리케이션에서 투자 성향을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지금 앱을 깔라는 거네요? 어떻게 알았지? 깔면 좋다고요. 어쨌든 거기서 결과가 5가지가 나오는데 안정형, 안정 추구형, 그리고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험 등급을 보고 내 투자 성향과 맞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투자 위험 등급이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에요. 다소 높은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등급 3등급인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성향이 위험 중립형이거나 아니면 적극 투자형의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운수수 중 두 번째, 자산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개별 주식을 일일이 알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펀드에 투자한다지만 그래도 이 펀드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그 기업을 한번 검색 정도는 해봐야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동시에 펀드 매니저는 어떤 기업을 좋다고 하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습관들을 기르면 이게 우리의 펀드 보는 눈과 투자하는 판단력 그런 것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다 공부죠. 그쵸. 이 펀드를 보니까 이 펀드는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안정성보다는 수익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주식 혼합형 펀드입니다. 제로인 리포트에 있는 펀드 내 탑 10 종목을 보면 금융 섹터에 영어네요.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JSC)라는 회사에 12% 투자하고 있네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베트남 수출입은행으로 시총 1등인 기업입니다. 베트남 증시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금융, 필수 소비자와 같은 경기 민감주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9월 이후 베트남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내수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었는데 이런 흐름에서 볼 때 1위 금융주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 운수수 중에서 세 번째, 운용 규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운용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운용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세가 이제 사람들이 이 펀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운용 규모가 크면 클수록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돈을 굴리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운용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면 이게 불안정한 펀드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 규모가 2020년 9월 기준 399억이었는데 12월에는 422억으로 늘었네요. 급격한 자본의 이탈은 없고 큰 변화가 없으니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수익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펀드 투자 왜 하죠? 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 체크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그래프가 단순히 우상향이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BM이라는 수치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BM이 뭐냐면 BM은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이게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인데 보통 시장 지수를 바탕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투자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높아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펀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펀드를 보면 20년도에는 한동안 BM을 이기지를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BM을 다시 이겼네요. 그리고 우상향 추세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전망과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상승 추세를 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수수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펀드에는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까 길게 펀드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이 클래스인데 펀드마다 클래스가 다르고 이 클래스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펀드는 A 클래스네요. 가입할 때 0.5%의 선취 수수료와 1.49%의 운용 수수료가 든다고 합니다.
A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살 때 돈이 들지만 오래 갖고 있으면 운용 보수가 적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펀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펀드는 네, 유리 베트남 알파 증권자 투자 신탁 UH 주식시 AE입니다. 네, 이 펀드는 앞에 거랑 좀 다른 운용사죠. 유리자산 운용인데 제로인 등급이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태극마크가 5개, 즉 1등급이네요. 그렇죠. 좋은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투자 위험 등급은 2등급으로 높은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극 투자형의 투자 성향 아니면은 공격 투자형의 투자 성향인 분들과 잘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운 네. 받으셨죠? 그리고 다음으로 자산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주식에 약 80%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네요. 수익에 엄청 빡 집중하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제로인 리포트에 있는 펀드 내 탑 10 종목을 보면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 섹터에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JSC)라는 회사에 10%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도 역시 금융과 소비재 섹터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또 시총 1위 기업은 여기서도 빠지질 않네요. 삼성 같은 느낌인가? 그렇죠. 그만큼 믿음직하다는 얘기로 보이죠. 그 다음으로는 운용 규모가 2019년 9월 기준 405억, 그리고 1년 후인 2020년에 9월 326억이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운용 규모가 좀 줄었네요. 이런 점은 좀 인지를 하신 채로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봐야겠죠.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BM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훌륭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운용 규모가 준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1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8.6%로 앞에 나온 펀드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저라면 조금 투자해볼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수익률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좀 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 집착남이에요. 네. 이 펀드는 A2 클래스로 가입할 때 0.5%의 선취 수수료와 1.325%의 운용 수수료가 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자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펀드인데 이게 A로 시작하긴 하는데 E로 끝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온라인에 있는 A 클래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추천해드릴 펀드는 바로 삼성 아세안 플러스 베트남 증권자 투자 신탁 H 주식 파생형 CE입니다. 컨닝하시네요, 막. 이 정도 봐줘야죠. 네. 제로인 등급부터 볼게요. 3년 기준으로 태극마크 4개니까 2등급이네요. 투자 위험 등급 같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높은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적극 투자형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투자형의 투자 성향인 분들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펀드를 보면 해외 주식에만 약 90%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제로인 리포트에 있는 펀드 내 탑 10 종목을 보면 이거는 앞에 것과는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베트남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름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아세안 전반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인데 한 종목에 10% 가까이 투자하지는 않고 정말 고르게 3에서 5%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금융주는 잘 안 보이는데 운용 계획을 보면 우량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시장 상승 대비 높은 수익을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운용 규모 살펴봐야겠죠? 2020년 1월에 303억이었고 2021년 1월 기준 379억으로 규모가 좀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여기는 코로나 전까지는 BM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5, 6월 이후부터는 BM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수수료 살펴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C2 클래스로 2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에 있는 C 클래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판매 수수료가 없고요. 다만 1.46% 상대적으로 좀 높은 연간 운용 보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 사고 팔 계획을 갖고 계신 단기 투자자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펀드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라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우리 돈 내 새끼이고 여행 보내는데 이것저것 잘 챙겨서 보내야죠. 그쵸.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같은 이 돈들을 여행 보내려면 잘 챙겨야죠. 그러면은 포포님은 3개 있는데 그 중에 어디 투자하고 싶으세요? 제가 사면 따라 살 건가요? 저 비밀인데요. 별로 따라 사고 싶진 않은데 되게 재수 없으시네요. 그럼 저희 내기예요. 내기요? 네, 나중에 네. 하나씩 사가지고 네네네. 아거나 저희가 그냥 랜덤으로 정해서 네. 더 나중에 봤을 때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오. 사람한테 푸딩 사주기 어때요? 도전장을 내미시겠다. 자신 있으신가 봐요. 네. 얼마 전에 계좌 깠는데 되게 파라시던데.
저 이기면 푸딩 사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즐거운 여행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구석 투자여행이었습니다. 투자여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슬레이트 칠게요.